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여러분들 가정이 좀 더 활발하고 자유로우시길 바라봅니다. 요새 여러분들 마음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좀 더 용기를 내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는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가 않아서 우울하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마음의 상태가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나의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시고 또 수행도 하고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막 하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관찰하고 정확히 보니까 실제보다 더한 게 생각이에요. 네. 생각은 실제보다 더한 실제예요. 어찌 보면 명상은 이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물질적인 과학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에 비례해서 마음의 과학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거, 네. 또 마음이 어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맞습니다. 나는 건강한 반응을 하면 건강한 사람이라 봐요. 네. 또 건강하게 반응하면 미래가 있다 봐요. 후회는 어쨌든 그 순간 시점이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시점에서 그렇죠. 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거죠. 예, 그 시점에서 보면요, 누구든지 필연적인 흐름 속에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할수 없었군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면서 불교 수행 또 네. 명상 이제 그런 걸 해서 제가 어떤 걸 경험하면 그걸 또 환자 치료에 이용도 하는 그런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선생님은 정말 그 전문의 선생님이면서도 네. 특이하게 이렇게 명상 수행을 오랫동안 하신 이력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그 마인드 힐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하시죠. 몰랐는데요. 제가 미얀마를 가게 될 때도 많은 도움을 또 주셨고, 네. 또 저희 요번 신간에 또 추천서도 써주신 저희 오랜 도반이자 정말 네. 감사한 선생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생님께서는 정신과 그 진료를 하시면서도 또 그 수행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계기 없이는 그래 되기 힘들죠. 1985년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전공이 2년 차였어요. 정신과 레이던트 2년 차인데 네. 그때 이제 저의 그 첫 번째 서성되는 분을 만났어요. 네. 우연한 기회에. 네. 이제 그분은 나는 그때 이제 30살이었고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분을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제 저보고 뭐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레이던트 2년 차다. 그때 뭐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한테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냐면은, 그분은 이제 불교학과 교수님이면서 수행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교란 것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정신의학도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냐. 네. 이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 완벽한 시스템인 불교의 그 용어만 조금 바꾸면 당신이 하는 그 정신학의 훌륭한 정신학적인 체계가 될 거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분 지도하는 공부 모임에 이제 들어가서 그 해. 네. 이제 그분의 이제 가르치는 방식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르침을 주고 숙제를 내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사유를 해서 가서 또 점검을 받는데 12월 달인가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래 구성이 돼서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듣고 내 눈이 확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거 진리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내가 좀 사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 두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새로운 길을 가게 된 데는 네. 또 그만한 스승님이 항상 그렇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네. 또 그거를 계기로 또 아주 수십 년 동안 또 같이 길을 해오시면서 어떤 나온 결과물이 제가 요번에 보니까 이제 신작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예.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예. 초기 불교 32가. 예, 그래서 그렇죠. 저도 아직 사실 이제 완독은 하지 못했지만 예. 어떤 그 보편적인 진리와 검증된 사실 네.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의 또 경험하고 체험하신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서 네. 정말 의미 있는 저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네. 원장님께서는 네. 그렇게 이렇게 직접 수행을 하고 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을 우리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제 난 사실은 뭐 불교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진리인가, 그리고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그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쭉 해왔거든요.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뭘 경험하잖아요. 경험을 해서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면 이제 그거를 나한테만 적용되는 건지 누구든지 나처럼 하면 똑같이 되는 보편적인 경험인지 요거를 이제 잘 파악해서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면서 보편적인 경험이고 누구든지 하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뭐 이런 불교나 뭐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네.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서 그 사람이 좀 할 수 있게끔 도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2003년에 그 미얀마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의 속성을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마음의 속성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속성, 생각의 속성, 의지 이런 걸 이제 깨달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이제 내가 만나는 환자분한테 마음이란 요런 어떤 속성을 가졌다. 그래서 마음이 요렇게 갈 때는 요런 결과가 오고 요렇게 하면 요런 결과가 오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간 네. 어떤 결과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또 예를 들면 생각 같으면 우리는 생각은 막 하잖아요. 누구든지. 뭐 심지어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생각이라는 게 이제 잘 보면 생각은 우리가 하는 줄 아는데 네. 사실은 생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일어나면서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생각하는데 내가 관찰하고 정확히 보니까 실제보다 더한 게 생각이에요. 네. 생각은 실제보다 더한 실제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누가 나한테 당신은 왜 그래 이기적이야. 네. 그러면 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이 뇌를 검사를 해보면 뇌 신경 물질의 변화가 와요. 네. 그다음에 한 번 일어난 일이잖아요. 뭐 당신 왜 그래 이기적이야. 물론 뭐 반복해서 하는 말도 한 번 일어났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할지도 모르고 그럼요. 한다 할지라도 입을 꾸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한 번 일어나고 통제가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 뇌에 영향을 줘요. 네. 근데 그 일이 있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마음에 영향을 받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뇌에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한 5번 생각하면 5번 영향받고 그렇죠. 5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을 잘 훈련하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럼 여기가 얼얼하겠죠. 생각 안 하면 얼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심각하게 되는 거는 네. 생각을 통해서 돼요. 네. 내가 2003년에 이제 이런 생각의 속성을
깨달으면서 그때 보니까 내가 가진 컴플렉스다, 내가 가진 힘든 거, 야, 이게 내가 죽기 전에 이 극복할 수 있을까? 다 생각 많이 한 거예요. 맞아요. 생각 많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놓기 시작하니까 편해지고 왜 우리 환자가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으키는 네. 그 번뇌 망상 때문에 네. 스스로 계속 그걸 일으키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명상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렇죠. 힘을 기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일반적인 정신 치료와 네. 또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이런 명상의 유익한 점을 활용하셔서 하는 네.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치료도 오랜 경험이 축적돼서 굉장히 도움되지만 이 명상이 좀 이래 도입이 되면 이 어떤 점이 있냐면 명상이란 거는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건 우리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세상도 있잖아요. 이제 특히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은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걸 세부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명상은 이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물질적인 과학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에 비례해서 마음의 과학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거, 또 마음이 어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굉장한 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쵸.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이라는 건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밥 먹는 명상을 한다. 그럼 밥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밥 먹는 거는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잘 보면 밥 먹는 것도 일련의 프로세스예요. 우선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숟가락을 잡아야 되잖아요. 퍼고 입에 넣으면 먹은 만큼 침이 가득히 나와요. 명상하기 전엔 침 넣은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먹느라고 그냥 허겁지겁 그렇죠. 바쁘죠. 신문 보면서 뭐 보거나 네. 뭐 보면서 하거나 생각하기 때문에 침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네. 몰라요. 침이 나오고 사실은 씹은 만큼 위로 인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명백하게 정확하게 이래 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하지 않은 건 분명하지 않다고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 노력을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하게 되고 그것이 치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생각으로 이래 될 거다 이러는데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 명상을 해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를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혹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속성을 좀 더 간단하게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은 실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실제하고 내 생각하고 차이 난 만큼 이게 괴로움이 따라요. 또 괴로움을 잘 처리를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정신적인 문제 앞에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괴로움이 없으면 그 다음 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그에 맞게 살아야 괴로움이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은 잘 관찰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인간이 눈 뜰 때까지 기다린다.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나도 2003년 이전에는 안 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한 달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 밤 9시 반, 10시 잘 때까지 계속 몸과 마음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 몸과 마음에 맞게 살기 위해서 봐야 되고 그 방법적인 이제 이런 어떤 봐야 될 필요성을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네. 안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예, 필요성이 이제 확실히 되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보겠다 하고 딱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예. 내 몸과 마음의 어떤 속성을 예. 내가 관찰하겠다라는 그 그렇죠. 마음을 일으키는 게 예,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 네. 필요성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조금 집중하지만 습관상 그냥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죠. 또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죠. 그렇죠. 그게 네. 그동안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생각이 그거를 이제 딱 알아차린 순간에 뭐 한참 진행되고 알아차릴 수도 있고 바로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했을 때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생각을 우리 생각을 하지 말고 적군이 침입했다 네. 내지는 불이 붙었다 생각하고 불 끄고 현재 집중한다든지 그렇게 자꾸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리 안 내게 움직여도 현재에 집중하게 돼요. 소리 지금 안 한번 나게. 책 한번 들고 놓을 때 소리 안 나고 한번 들고 나보세요. 예. 들었다가 예, 소리 안 네. 내게. 네. 그 좀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훨씬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그렇죠. 천천히 하게 되네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카드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현재 집중, 몸과 마음 관찰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놓치면은 그냥 하나의 정오 표시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매일 하다 보면 또 잡힐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래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뭘 좀 해도 또 집중하게 네, 되는. 네. 예. 그런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예. 궁금한 게 예.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를 관찰을 그렇죠. 이제 하시는지. 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네. 뜨면 이제 호흡에 보통 관찰하죠. 호흡에. 숨이 들락날락 하는 네. 것이 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하고 이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알고, 뭐 면도할 때 면도하는 걸 알고, 밥 먹을 땐 밥 먹는 걸 알고. 네. 하여튼 일어나는 고기만 딱 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마 시청하시는 그 예. 시니어 TV 시청자분들은 전혀 또 명상을 접해보지 않으신 그렇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 우리가 이제 관찰하라, 알아차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지? 라고 이제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방금 설명을 해주셨듯이 예. 내가 일어났을 때 예. 지금부터 마치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그렇죠. 운동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 운동을 그렇죠.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 내가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겠다. 그렇죠. 마음을 먹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예. 내가 지금 호흡을 뭐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구나. 예. 아니면 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씻고 있구나. 예. 뭐 물을 마시고 있구나. 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의 예. 이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예. 자꾸 관찰하는 예. 연습을 해보라. 예. 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이제 왜 해야 되냐면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약간 고도의 어떤 수행을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마음은 항상 일어납니다. 마음이 네.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유익한 마음이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어요. 예.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 되면 어떤 이 마음이라는 건 물질을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볍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또 정신이 되고 또 뭔가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네. 근데 해로운 마음이 되면 정반대가 돼요. 나쁜 물질을 만들고 마음이 안 좋고 또 미래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해로운 마음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탐욕, 네. 어떤 욕심, 화냄, 어리석음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이런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냐? 그렇지 않아요. 현재 집중을 하잖아요. 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는 안 돼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딱 집중해서 누굴 그렇죠. 때린다 이건 아니고 좋은 의도를 가진 내가 뭐 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아보겠다. 내가 네. 바로 살아보겠다. 잘 네. 살아.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현재에 집중하다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자주 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예. 내가 어떤 마음 상태를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떤 주파수를 가지느냐와 똑같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니어 TV 주파수를 계속 내고 있으면 예.
시니어 TV와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맞아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내가 유익한 마음, 유익한 의도를 냈을 때 나에게 어떤 선한 결과가 돌아온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이렇게 뭔가에 집중해서 나에게 집중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에너지가 나에게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좀 뭐 이기적이 될 수도 있다. 나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실제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은 다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수행과 어떤 따뜻한 마음 공존하는 세상이 함께 어우러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난 뭐 이기적인 데는 뭐 별 문제는 없다 네,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하는데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아,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되게 자기를 위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가 수태된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수태가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남의 도움 없이는. 네. 또 그리고 태어나서는 이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면 다른 생명체와 또 어떤 자연에 도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본다면은 다른 사람은 상당히 고마운 존재예요. 네. 예, 고마운 존재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게 가지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시야가 좁아서 하면 자기만 딱 위하여 그쵸. 조금 나아가면 자기 주위만 위하고 이래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래 연결돼 있어요. 그래 그런 점을 잘 볼 때는 언제나 이 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계속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참 재밌는 그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미국 책인데 네. 목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목수 이야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평생을 집을 짓는 목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목수는 행정 처리를 하는 또 동업자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사장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동업 관계로서 오랫동안 집을 짓고 서로 돕고 살은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 목수가 나중에 이제 집 짓기가 싫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업자한테 나 이제 집 좀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더 지달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 짓기 싫은데 억지로 다 지은 거예요. 막 대충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 짓는 맨 마지막 과정이 이제 열쇠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열쇠 만들어서 이제 동업자한테 주니까 동업자가 하는 말이 이게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다. 네. 자기가 살 집을 엉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 다른 사람이 어째 보면 내 집에 있는 가구와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내하고 인연이 닿고 관계되는 사람을 잘 챙겨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맞아요. 이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선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이런 건 나는 생각이 안 네, 들고 네.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되면 남을 소중히 하게 되고 나와 남이 같이 공존한 길을 찾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고 항상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네, 없죠. 따로 뭐 그 마음을 낼 필요가 없이 그렇죠. 나를 잘 관찰을 예, 하다 예, 보면 그 그렇죠.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일어난다라는 예, 얘기 예, 같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예, 게 보면 예.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예. 연결되어 예, 있는 예, 어떤 맞습니다. 나와 너가 그리고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예. 것은 예. 그 관계를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가 이제 잘 우리가 건강하게 예.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이제 말씀하신 거에는 예. 이제 그 공감 능력이 아마 예, 그렇죠.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예. 아무래도 예.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공감 능력을 우리가 좀 배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참 보시나요? 안타까운 게 요즘 보면 이제 자급자족 시대예요. 네. 뭐 돈만 있으면 해가지고 맞아요. 하니까 남이 별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네. 볼 때는 남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 능력은 이래 남의 그 어떤 마음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이 공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와 남이 서로 공존하려면 나는 나니까 잘 알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잘 알잖아요. 이제 정말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걸 해요. 예를 들면 사람을 탁 만나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냥 수도하고 남이 자꾸 대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아,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대보는. 왜냐면 난 내가 잘 알잖아요. 그쵸. 내가 뭐 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까. 네. 일단 상대를 모르니까 상대가 돼서 상대의 눈으로 보고 또 상대의 마음이 되고 상대가 뭐 상대의 몸이 돼서 움직여 본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가장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스톱하고. 사실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 보면은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네, 이제 맞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지표가 쭉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인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래. 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러면 그 마이너스 거기서부터 이제 공감이 막히는 거죠. 마이너스 공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감을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상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네.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무슨 뭐 이념을 가지든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인연이 돼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공존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를 잘 네. 찾아서 해야 정말 되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예. 그 사람이 그 예.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라는 얘기는 이제 자주 하는데 예, 예. 또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에 추가로 예. 나의 생각을 스탑하는 것이 가장 예, 기본이 그렇죠. 되어야 된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조그만하니까 사람은 뭐 별거 없다 생각하는데 안에 든 정보는 어마어마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은 어마어마해요.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예,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정확하게 알려고 해보면 내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다 이걸 알고 자꾸 그런 면에서 하고 또 내가 이제 공감을 잘했나 안 했나는 결과가 말해줘요. 네. 예, 결과를 항상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자꾸 이래 그 하는 결과라는 것은 예. 그 관계에 나타나겠군요. 그렇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좋으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화낼 수 있나 하지만 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째 그렇죠. 보면 예, 맞아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85년도에 이제 세상의 이치를 알까 이걸 알고 난 뒤에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좀 나한테 불만이 있다. 그럼 어쨌든 내가 집사람한테 맞지 않은 뭘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자꾸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옳다고 했지만 그 예,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맞아요. 안 맞을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요. 예, 예, 예. 예. 아니 그리고 원장님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이 네. 그냥 일상에서 네. 마음을 진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많은 것 중에 내가 볼 때 후회하는 거, 후회하는 거. 또 네. 비교하는 거, 네. 또 누가 나한테 부탁할 때 거절하기 힘든 거, 맞아요. 뭐 많지만은 그 세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좀 네. 이야기를 한다면 네. 우선 후회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나도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 훈련을 내가 2007년도에 했거든요. 네. 2007년도에 내가 후회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후회가 없어졌냐면 후회란 현상을 정확히 보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그의 잘못된 반응을 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통 잘 봐봐요. 후회한다는 건 뭔가 일어난 일이 있어요. 네. 그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걸 안 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쵸. 하는 게 후회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그랬지만 요 둘이 그 순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데 바보같이 내가 이걸 안 한 거예요. 네, 네. 그게 후회예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명상도 하고 뭐 이래 관찰도 하면서 터득해 보니까 2007년도에 내한테 마지막으로 후회가 2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내가 딱 보니까 실제로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요것뿐인 거예요. 네. 요것뿐이고 요걸 할 수밖에 없는 빠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네. 어쨌든 이걸 했으니까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후회는 어찌 보면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반영될 수 있어요. 네. 다음에도 완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또 우리 정신장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거로 완전히 만들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나니까 이제 후회는 없어지고 오히려 어쨌든 내가 뭔가 용기 있게 뭘 했기 때문에 네. 또 내가 좋은 경험하고 넓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보면 후회는 어쨌든 그 순간 시점이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시점에서 그렇죠. 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보면요. 누구든지 필연적인 흐름 속에 있었어요. 네.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했나 잘 봐봐요. 결혼할 그때를 딱 그 순간에 딱 가서 그렇게 흘러간 그렇게 거예요. 할 수밖에 할수 없는 없었군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후회만 좀 없어도 되게 좀 편하게 살 수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후회란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까 뭐 욕망, 성냄, 어리석음, 네. 그 탐진치가 딱 들어있는 게 후회 현상이에요. 정확하게 못 보는 어리석음과 그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안 돼서 좀 기분 네. 나쁜. 예, 그래. 그다음 이제 비교 이게 비교가 없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비교는 3가지가 있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남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같아. 네. 이게 비교를 하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비교하는 사람 항상 요 말을 써요. 내가 낫다, 못하다, 우리 비슷하다, 같아. 한데 비교가 없어진 사람은 다른 말을 써요. 요 3가지 말 대신. 어떤 말을 쓸까요? 다르다. 다르다. 네, 다르다.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뭐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교 뭐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비교는 내가 볼 때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봐요. 우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살구나, 저렇게 노래가 저렇게 살구나 하면 점점 지혜가 늘지 비교는 없어요. 근데 탁 보고 탁 돌아와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나라는 기준이 있어요. 나하고 남을 비교해요. 네. 그다음에 비교한 사람은 둘이 가진 걸 전부 비교해요. 어느 하나만 비교해요. 뭐 하나만 비교하죠. 예. 전부 비교하면요. 다 똑같아요. 비등비등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불교를 많이 알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건 몰라요. 안 그래요? 전부 네. 다 하면 거의 그럼요. 비슷해요. 네. 그다음에 이 비교할 때 결과를 비교합니까? 과정도 다 비교합니까? 결과만 놓고 비교하죠. 비교하죠. 예, 과정을 착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대학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이 공부한 거 쫙 보면 나 그거 못해. 내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라는 어떤 기준이 없어지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전체로 보거나 과정을 다 보면 비교는 없을 거고 네. 이 비교가 왜 나쁘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우리의 맞춤형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교가 되면 남이 우리 속에 탁 들어요. 그렇죠.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에 맞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살 없군요.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사실은 이게 내가 이래 보면 사람들이 항상 자기 현재 삶이 있고 다른 삶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네. 해서 그만큼 우울도 오고 괴로움이 와요. 그렇죠. 근데 3번째는 뭐냐면 이 부탁과 거절에 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부탁과 거절에 거절. 자유로워져라. 예. 보통은 부탁하는데 힘들고 거절할 때 힘들고. 네. 그러니까 나는 부탁 거절이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있어요, 이게. 네, 어떻게 해야 어떤 말이냐면 될까요? 부탁이란 거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든 부족한 상황이든 이거를 남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물론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좀 알린다. 이거를 부탁 대신에 네. 내가 알린다. 아. 내 상황을.
그러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알아서 뭐 상황에 따라 하겠지. 네. 이래 되면은 이게 부탁이 어렵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좀 알린다. 네. 예, 알리면은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해주지만 또 못하면 누구한테 말도 할 수도 있고 또 들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린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 자리에 원장님을 초대할 때도 네. 부탁을 드린다고 하고 했었는데 아이, 제 괜찮아요. 상황을 알린다 하고 알린다. 했었군요. 네. 왜냐면 세상에 남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거절도 그냥 자기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내 입장을 그냥 알린다. 알린다는. 네. 내가 제일 좀 곤란한 사람은 누가 어떤 사람이 뭐 그냥 통상하는 말로 부탁을 하잖아요. 하면 자기가 처지가 안 되는데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해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못 하는데 나중에 이게 막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내 마음에도 뭐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냐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요건 좀 도와주고 또 좀 알리겠다고 뭐 이러면 어렵지 않아요. 네.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의대 다닐 때 내가 이제 지방에 있었어요. 또 다른 지방에 내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가끔 나한테 놀러 와요. 근데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보고 내가 자기한테 자기가 놀러 왔으면 좋겠나 할 때 오라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온대요. 네.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즐겁게 놀아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좀 어려울 때는 안 된다는 말을 꼭 한대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은 말은 안 들었지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가도 좋나 갔더니만 약간 좀 안 좋은 게 있었지 않나. 뭔가 섭섭한 게. 불편한 게. 네. 그러니까 지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나만 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있던 지역에 네. 다른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안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나. 예.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이를 보면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알아봐 줄게 하면서 계속 있다가 안 되면 그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은. 바로바로 알려줘야 되는군요. 바로바로 알리서 뭔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주고, 된다. 예. 그러면 좀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정말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예. 비교하지 않고 예. 내가 부탁과 어떤 거절에 좀 더 자유로워져라. 예. 이 세 가지 원칙만 정말 잘 지켜도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좀 홀가분하게 그렇죠. 잘 그 살 하나만 수 더 있을 좀 것 이야기하면 같아요.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거. 반응을. 예. 나는 이제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맞습니다. 나는 이제 건강한 반응을 하면 건강한 사람이라 봐요. 네. 또 건강하게 반응하면 미래가 있다 봐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큰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망했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 반응을 건강하게끔 하게끔 우리가 자식도 좀 교육을 하고 뭐 그럼 참 이 건강한 반응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그게 참 일반인들한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마음도 이제 훈련하고 연습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예, 건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장님께서 그런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큰 사업을 하다가 네. 망했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건강한 반응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생각해야죠. 사람은 실력이 제일 중요해요. 네. 실력이 있다는 건 사회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망하든 안 망하든 자기 실력이 있으면 그건 발휘되게 돼 있어요. 네. 그때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또 거기서 또 자기가 그 부도날 때 반응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판단해요. 제일 최악이 부도날 때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최악의 반응이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재밌는 게 가끔 이제 비디오를 보면은 유튜브에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네. 정주영 씨 그 현대그룹 창시한 네. 그분이 뭐 모든 걸 내가 뭐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그분이 그 세계적인 기업을 네. 이룬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봐요. 보는데 한 번은 그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쌀 가게를 하다가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렸어요. 해서 하다가 잘 되다가 불이 났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더라고. 네. 야, 자동차 정비 돈 되는 거구나. 돈 되는 거구나. 불 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자기한테 빚 빌려준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야, 내 해보니까 자동차 정비 돈 되는 거다. 불났으니까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더 빌려달라. 네. 이래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니 저도 그 일화가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정말 역시 이렇게 거부가 되고 네. 남다른 사람이 될 때는 정말 만 가지 수를 두고 그렇죠. 네, 이렇게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구나라고 다르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에서 전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보다 보면 막 끌리는 걸 먼저 예, 이제 보는데 제일 먼저 끌린 장이 예. 그 축복 있는 삶이라는 챕터가 정말 가장 마음에 끌렸어요. 아, 그래요? 네, 제 인생의 기도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만인과 함께 축복 있는 삶을 누리고 싶다. 이건데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예, 예.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축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참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삶을 산 것 네. 같아. 뭐 이런 이제 그런 축복의 삶을 이제 살려면 네. 뭐 저 책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근거로 이제 그런 네. 걸 좀 썼어요. 썼는데 사실 어째 보면 축복이라는 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축복스러운 삶이 되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조금 보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인용을 할게요. 보통 우리는 열심히 살고 성공하지만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또는 뭔가 돈은 많지만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그럼 그건 돈은 많고 성공을 했지만 축복적인 삶이라고 보기는 그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돼요. 정말 축복의 삶을 할 수 있는 걸 쭉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한 9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한다. 네. 어리석은 사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좀 가까이 하는 거. 네. 이게 참 첫 번째 요소가 아닐까. 네. 우리는 막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좀 좋은 사람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라. 사람. 예, 그게 이제 훗날 축복의 삶이 되는 네. 토대가 된다 이런 생각. 두 번째는 우리한테 알맞은 곳에서 사는 거. 알맞은 공간. 네, 공간 또 알맞은 지역. 네. 우리는 저기 가면 애들이 공부 잘한 데서 왔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학군 따라 막 가고. 예, 학군 따라 간데 거기가 딱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 지역에 있으면 더 나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 번째는 좀 자기한테 적절한 곳, 알맞은 곳에 살면서 네. 인생의 어떤 목표를 좀 잘 가지는 목표 없는 삶은 좀 이래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좀 자기한테 적합한 곳에서 자기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잘 배우고 익히고 또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네. 그런 요소를 학습. 가지는 거. 네. 예.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가족을 좀 잘 챙기는. 네. 예, 가족을 잘 챙기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혼란이 없게끔. 네. 기업 다니는데 내가 이 회사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생업에서 네. 딱 뚜렷한 주관과 어떤 그 마음이 딱 있는 거.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나누는 삶 있잖아요. 나누는 삶. 나누고 주의도 좀 챙기고 네. 사회가 불안정하면 자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나누고 좀 챙기는 이게 다섯 번째. 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세속적인 거예요. 네.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좀 악한 거는 멀리하는 거죠. 네. 술도 좀 되도록 자제하고 이제 그러면서 가르침 있잖아요. 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네. 가르침을 잘 접해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혜가 많아지면 감사와 만족이 따라와요. 네. 내가 이래 보면 만족한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여섯 번째, 그러는 이제, 좀 자기한테 악한 거는 좀 멀리 하면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엔 또 동료 수행자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다 보면 막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참는 마음과 그 온화한 마음으로 동료 수행자들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이 수행이 발전하겠죠. 근데 요거부터는 약간 세속적인 건 좀 떠나죠. 그 다음은 이제 자기의 우리가 살아가던 눈, 귀, 코, 혀, 뭐 써진 책도 그런 건데 이 감각의 문을 잘 지키면서 네. 그 다음 좀 청정하게 살면서 이제 진리를 추구해서 정말 괴로움이 없는 그런 상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팔풍이란 게 있거든요. 네. 이 세상에 부는 8가지 바람이 있어요. 네, 네. 팔풍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익되느냐 손해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수 그렇죠. 있어요. 손해보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좀 문제인 사람이 많아요. 세상은 다 이익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명예가 있냐, 네. 치욕적인 삶이냐, 네. 또 칭찬을 받느냐, 또 비난을 받느냐, 네. 즐겁나 괴롭나 이게 팔풍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이 안온하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정말 되도록이면 9개를 다 가지면 제일 좋겠죠. 안 그러면 많이 간다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축복받은 삶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이 9가지를 잘 지키면서 예. 내가 축복 있는 삶이 되면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로 또 축복이 맞아요. 되겠죠. 축복을 나누는 예.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원장님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마음의 건강 상태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좋죠.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셨듯이 좀 더 지혜로운 눈으로 나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나의 삶을 배양한다면은 우리 모두 함께 더욱 건강하고 축복 있는 삶이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과 번영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